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0일 저녁 7시입니다. 이승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계로 불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중요한 수사에 대해서 아주 편파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특히 이 정권의 불리한 수사는 뭉개고 유리한 수사는 왜곡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검찰 안팎으로부터 퇴임 사퇴 압박을 받아도 건재한 것은 권력의 완장을 차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최근에는 이 문재인 정권이 약해지니까 이 사람이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될 줄로 알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아주 간단하게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의 미래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방금 한 2시간 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장관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수사 중단 및 기소를 의결하고 이를 수원지검 수사팀에 권고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인사 13명 중 8명이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라는 권고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 지검장은 피해자 자격으로 회의에 직접 출석해가지고 검찰이 자신을 표적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수사에 탄력을 받은 수원지검은 당초 계획대로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자 반부패부를 동원하여 관련 수사를 막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며 수사팀의 소환 통보를 그동안에 4차례나 거부하다가 지난달 17일 뒤늦게 자진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수사팀이 자신을 기소하기로 결론 지었다는 보도가 나온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닷새 뒤에는 심의 소집도 신청해가지고 시간 끌기를 한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고 이제는 기소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검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이 되면은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에서도 적당한 인물이 아니니까 그만두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주요 정권 수사를 뭉개면서 내부 신임을 읽은 터라 이번에 기소까지 된다면 퇴진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조선일보 기자에게 논평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향후 인사에서 이승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되거나 대검 차장검사로 이동할 가능성도 이제는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이렇게 여론이 외면하고 언론이 비판하고 더구나 선거를 통해서 이런 게 다 감안돼 가지고 집권 여당이 참패를 하고 무엇보다도 검찰 내부에서 이승윤 씨가 완전히 고립되니까 이번에 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아주 쉽게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권력이 넘어갈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인데 그날 정권 교체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이런 일이 계속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정권이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내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계속 축적되어 가지고 여론을 변화시키고 그 여론이 투표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때 오늘 있었던 이 기소 결정도 아마 몇만 표, 몇십만 표에 해당하는 타격을 이 정권에 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참 통쾌한 이 권력의 이 부침입니다. 누가 이런 사태를 예견했겠습니까? 작년 7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를 엮어가지고 두 사람을 검언유착이라는 이런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로 몰아붙여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치명타를 주기 위해서 MBC 등 이 정권 측에서 공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 지시하에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에 들어가서 한동훈 검사장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이 한동훈 검사장을 엮으려고 집요하게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 이 회의와 똑같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쉽게 결정을 내렸어요.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된다. 한동훈은 아무 관계가 없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수사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한동훈 씨에 대해서 불기소 권고를 했는데 권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성윤 지금 검사장이 지금까지도 불기소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수사를 계속 펜딩으로 그냥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똑같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 이번에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은 그냥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일 고소하게 생각하고 있을 사람이 한동훈일 겁니다. 한동훈을 잡으려던 사람이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의 칼자루를 잡고 있던 사람이 권력 칼날을 잡았다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5년짜리 대통령의 한계입니다. 5년짜리 대통령 맨 처음 1년, 2년은 영원히 권력을 잡고 있을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 권력의 완장을 나눠 가진 사람들도 바로 이성윤 같은 사람이죠. 그렇게 행세를 하는데 이 시간이 흐르면은 권력은 모래시계처럼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제발 권력 가진 사람은 역사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시간을 이기는 권력이 없고 여론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역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여권 사람들은 역사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아직 대한민국은 정의가 부분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 부분적으로 살아있는 정의를 더욱 살리기 위해서는 내년 2022년 3월 9일 쓰레기를 대청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